자, 드디어 이제 미적분 1 과목의 마지막 단원인 14단원 정적분의 활용을 들어갑니다. 이 단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넓이에 활용이 되는 거. 뭐가? 정적분을 넓이에 활용하는 거하고 이 거리에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이제 부피가 더 추가가 돼 있었었는데 그게 빠졌죠.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그 넓이에 대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요. 뭐 거리는 뭐 해보면 뭐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특히 넓이를 이해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거리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넓이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거리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세 개만 더 하면 되니까 마무리를 잘 해보자고. 자, 넓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어떤 곡선 fx가 있을 때 그거와 x축, 그것이 x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잡아서 우리가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한 거. 뭐야 이거? 이게 정적분의 정의 아니었나? 그런데 우리가 그거랑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부호 붙은 넓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부호 붙은 넓이. 근데 우리가 그냥 말하는 넓이라는 거는 이 부호하고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양수입니다. 이거. 넓이는 무조건 양수. 근데 정적분 값은 부호가 붙은 넓이죠. 무슨 얘기냐면 fx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있어서 요 부분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오는 게 바로 정적분 값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f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를 말하자면 어떻게 해?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지. fx의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이면은 얘가 x축 대칭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거 알죠? 꺾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그게 이제 양수인 넓이로 나오겠죠. 물론 절대값은 같을 겁니다. 절대값은 같지만 어쨌든 넓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양수로 구해야 되니까 얘를 말하자면 위로 올린 다음에 정적분을 해야 된다. 원래부터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고 밑에 있는 애들은 위로 올려서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구해진다. 자,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바로 이렇게 위아래에 걸쳐 있는 이런 놈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fx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a부터 b까지 구간이 적분한 구간이만 이렇다. 그럼 요 넓이 S1과 S2의 합을 구해라.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합을 구해라 했을 때 우리는 A부터 B까지를 정적분하면 안 됩니다. 왜? 얘는 플러스 값으로 나오겠지만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S1 빼기 S2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값이 바로 정적분 값으로 나와요. fx를 만약에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이 dx 빠졌네. 이런 거 빼놓기 쉬운데 얘가 나와버린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S1 플러스 S2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얘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정적분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위로 꺾어 올린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fx에다가 절대값을 붙이자. 그럼 원래 양수인 건 그냥 양수고 음수였던 건 양수로 꺾여 올려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요런 그래프가 돼 있지. 얘도 꺾여 올라가고 얘는 요 그대로고 얘는 꺾여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얘는 그대로고 뭐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이거를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면 a부터 마지막 b까지 넓이를 구하면 결국 정적분을 한 것이 요 빨간 빗검친 거 두 개가 정적분 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양수니까 결국 S1 플러스 S2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A부터 B까지 F의 절대값 붙인 거를 적분한 것. 이것이 바로 S1 플러스 S2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거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곡선과 X축 사이에 순수한 넓이를 구하자 그러면 부호 붙은 넓이가 아니라 그냥 넓이를 구하자 그러면 fx의 절대값이어서 다 양수로 만든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냥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 양수로 만든 다음에 즉 절대값을 붙여서 우리가 적분을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원래부터 함수값이 다 양수인 거는 굳이 뭐 절대값 신경 쓸 필요 없겠고 원래부터 다 음수인 거는 그냥 마이너스를 붙인다. 근데 이것도 뭐 여기다 절대값 씌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함수랑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냐면 이 x절편 요 점을 구해야 됩니다. 요 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a부터 바로 요 포인트까지는 그냥 fx를 적분하면 되고 그죠? 요 포인트 별부터 b까지는 f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A부터 별까지, 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라고 할 걸 그랬나? 그냥 얘를 적분하면 된다. 양수인 부분은 그냥 적분하고 별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fx. 물론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두 적분값의 차가 됩니다. 이게 요거를 없애고 여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예. 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부터 B까지 그냥 한 번에 적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차기 때문에 요거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기죠. 이거 한 번에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정리한 거 보겠습니다. 책에 그대로 나와 있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함수 fx가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곡선 y = fx와 x축 및 두 직선 x =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이렇게 구한다. 이 정적분의 정의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은 우리가 순수하게 넓이를 양수값들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된다. 넓이하고 적분은 사실은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부호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면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인데 이게 예전에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거는 뭐 근데 얘기는 단순해요. 우리가 그 적분 변수를 x로 하지 않고 y로 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쳐. 근데 이게 A서부터 B까지 뭐 이런 식으로 x축에서가 아니라 y축 위에 두 점을 가지고 경계를 삼아서 요 넓이를 구하는 거.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그럼 이거는 x하고 y가 입장이 바뀐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적분 변수가 y가 되고 요 함수도 x에 관한 함수가 아니라 y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가 아니라 g라고 하는 별도의 함수로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절대값 붙여서 뭐 적분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건 뭐 c부터 d까지라고 그랬네. 난 a부터 b라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뭐 예제가 나오는지 좀 모르겠는데 예제 나오면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뭐 사실은 그냥 넘어가도 크게 지장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굳이 시험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알면은 여러분이 좀 더 이 적분과 넓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고 더 깊이 있게 할 수는 있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자, 곡선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개 있냐? F하고 G가 이렇게 있어. 근데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네. 그럼 이제 X축하고 둘러싸인 게 아니라 이 F 곡선하고 G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A부터 B까지 바로 요 노란색 S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간단합니다. 이용에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 넓이가 나오죠. 요거 x축으로 둘러싸인 이 g는 무시하고요. 요 넓이가 나올 거고 거기서 이거 빼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이 A부터 B까지 g를 정적분해서 빼면 즉 요 까만 부분을 이 회색 부분을 빼면 말이야. 요것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자, 그리고 그건 A부터 B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간이 같으니까 아예 이걸 안으로 집어넣어서 말이야. fx에서 gx를 뺀 새로운 함수. 그 함수는 뭐겠습니까? 바로 요 길이죠. 요 pp 뭐 qq 같은 맞아 함수값의 차. 요 막대기들의 길이를 다 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것을 함수값으로 갖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fx에서 gx를 뺀 것. 요것들을 쫙 더한다 이거. a부터 b까지 요 막대기들을 쫙 아주 세세하게 다 더하면 이 넓이가 될 거라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말이죠. 뭘 우리가 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냐면 예를 들어서 x축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x축이 지난다 하더라도 즉 g가 음수값을 갖더라도 이거에서 이걸 빼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다 이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x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와 관계가 없는 거죠. 앞부분에는 사실은 관계가 있었죠. x축 밑에 있는 건 이제 함수값이 음수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이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x축이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아니면 이렇게 걸쳐 있든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거 이해하시죠? 자,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는 fx, gx가 있을 때 똑같이 k만큼을 지금 더했죠. 그럼 위만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원래 fx, gx는 여기 있는데 그거를 이제 k만큼 더 위로 완전 평행 이동을 한 거지. 그대로 위로. 그랬을 때 이 넓이는 원래 넓이하고 같을 거란 얘기야. 맞으면 k만큼 똑같이 옮기면 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요 함수에서 요 함수 뺀 거나 요 f에서 g를 뺀 거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다 f-g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빼도 이거 지워지고, 그죠? 그래서 이거나 구하는 것은 똑같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자, 요 경우는 어떨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f가 이렇게 돼 있고 g가 이렇게 돼 있어. 이 앞에 두 그림은 어쨌든 그래도 f가 g보다는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죠.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a부터 c까지는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있으니까 f에서 g를 뺀 것, 이거를 정적분하면은 요 s1이 나오는 거고요. s2의 경우에는 c부터 b까지 이번엔 g에서 f를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얘 따로 적분해서 뺀다. 요 값에서 요 값을 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한 것처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로 또 쓸 수 있겠죠. 어떻게? f 빼기 g냐 g 빼기 f냐는 뭐야? 큰 거에서 일단 작은 거 빼자는 얘기니까 그냥 f에서 g를 뺀 걸로 하되, 그걸 절대값을 씌운 거를 그냥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자. 이렇게 하면 s1 플러스 s2의 개념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그거를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요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겠죠. 절대값을 그대로 적분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그러나 우리가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함수 그래프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위에서 아래 거, 즉 함수값이 큰 거에서 함수값이 작은 거를 뺀 것들을 적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정확하겠죠. 자,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간 AB에서 연속인 두 곡선 FG와 두 직선 x = A, x = B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 S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거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꼭 풀어보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필수 예제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개념 확인 코너에 있는 문제 3개 꼭 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세미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넓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하나의 공식을 우리가 외워두면 편하다. 뭐냐면 자주 나오는 건데 특히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 그걸로 둘러싸인 요 말하자면 호박 모양 요 모양의 넓이, 요거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공부한 내용대로 적분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아예 공식처럼 외워두면 이건 쓰이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좀 제공해 주겠죠. 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증명은 안 나와 있고 그냥 그 활용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알고 갑시다. 자, 요 fx가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그 알파와 베타를 x축으로 갖는 이런 포물선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들 수 있습니까? 이 창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a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그 인수분해형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말이죠.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 왜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은 적분이 안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걸 적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제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fx를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자.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전개를 해보자. 전개. 그러면은 a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얘가 다 지속적으로 음수니까 요거 절대값 기호 없앤 대신 앞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겠죠. 구간을 뭐 중간에 따로 또 나누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이 a 같은 거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따로 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부분을 우리가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3분의 1 x 3승, 그죠?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제곱 될 거고, 플러스 알파 베타 x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베타 알파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요거를 베타 따로 쫙 넣어서 정리하고 알파 넣어서 쫙 정리하고 해봤자 어차피 또 같은 차수끼리 정리해야 되니까 베타 알파를 각 항별로 집어넣어서 하는 걸로 계산을 해봅시다. 뭐 그래도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야? 3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니고 베타 3승 마이너스 알파 3승이죠. 각각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요 식이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도 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거를 밖으로 끄집어내. a가 있네. a가 있었지? 여기 밖에 그거 뭐 씁시다. 마이너스 a,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끄집어내면 여기는 뭐가 남습니까? 3분의 1에 자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알파 알파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뭐가 남겠습니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으니까 그냥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다 이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 식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요 부분에서 이제 6분의 1로 통분하고 앞으로 넘기고 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더 튀어나오고 해서 정리를 한번 여러분이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그냥 결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요런 결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큰 근을 베타라고 하고 작은 근을 알파라고 이제 여기다 놨으니까 이건 양수가 되고, a는 지금 이 경우에 양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얼마가 되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였던 게 사실 이거 이제 요게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양수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이게 이제 a가 음수가 나올 때 있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을 때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 넓이가 양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뭐 전체적으로 절대값 씌워도 되지만 a에만 절대값을 붙이면 우리가 넓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공식으로 외워두자는 겁니다. 요거를 자, 2차 함수가 맞자면 x절편 두 개, 즉 두 근이죠.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와 이 곡선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때는 굳이 이 정적분 과정을 매번 하지 말고 아예 그 결과를 근해 공식처럼 말이지,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처럼 결과를 외워두면 쓰기가 좀 편하겠다.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이렇게 외워두자 하는 겁니다. 그 예에 보면 그걸 이용해서 맞바로 그냥 이 넓이를 구해버렸죠. 정적분 뭐 표시만 하고 실제 정적분 과정은 거치지 않고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요걸 좀 여러분이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나온 내용까지 같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내용을 알았으면 두 번째 내용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경우에는 fx하고 gx하고 두 개의 이차함수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 하나는 위로 볼록해서 교점이 지금 알파 베타 두 개가 생긴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f-g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이죠, 2차 함수예요. 근데 이 f의 2차 항과 g의 2차 항의 차가 2차 항의 계수가 되는 그런 2차 함수죠. 이게 이렇게 양수로 나왔다는 건 f의 그 2차 항의 수가 양수고 얘는 2차 항의 수가 음수니까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F보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좀 더 뾰족하게 그리겠죠. 좀 홀쭉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부분의 넓이를 원래 구하는 건데 이거는 요 막대들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대로 올라서 요 길이가 되지 않습니까? 막대들이 좀 이게 더 커 보이긴 한다만, 그래서 사실 이게 두 개 같은 거예요. 넓이는 모양은 달라도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F에서 G를 뺀 거의 정적분 값을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계산할 때 좀 전에 배웠던 그 공식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요거의 2차 항의 개수가 맞으면 F의 2차 항의 개수와 G의 2차 항의 개수 a''를 뺀 것, 그것이 바로 요 새로운 함수의 2차 항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앞에 공식에서 지금 뭐만 달라지는 겁니까? 요 부분만 달라지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요 알파가 요대로, 요 베타가 요 x 절편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돼야 됩니다. 별 내용 아니에요. 그럼 밑에 이제 얘가 두 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내가 다루진 않고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니고 이 공식을 활용해서 적분값을, 즉 이 넓이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건 이제 책에서도 안 다뤄진 내용인데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차 함수 중에서 이건 이제 예전에는 그 교과정에 다 있던 건데, 이런 3차 함수가 있죠. fx가 이제 3차 함수인데 실근 하나, 중근 하나 갖는 경우에 얘네들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요걸 s라고 하면요, 이 넓이는 요 2차 함수 때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6이 아니라 12로 변해요. 12분의 a, a는 요 3차 항의 개수죠. 요 함수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다. 이것도 가능하면 아울러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외우기가 쉽죠. 앞에 거보다 차수가 하나 높아지고 여기 12로 변한 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실제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이건 증명 없이 그냥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쓰일 건 아니지만 가끔 이게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좀 외워두시고 가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세미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잠깐 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내용은 사실 뭐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과 넓이. 2차 함수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대칭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이퀄 m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 사실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 뭐 이렇게 구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이 넓이가 2등분 된다. 그러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넓이를 구할 때 우리 S1이나 S2 어느 하나만 구해가지고 2배 하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니까 굳이 언급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1에서부터 5까지를 정적분하는 대신에 1에서부터 3까지만 요 함수를 정적분을 했죠. 그래가지고 2배를 한 겁니다. 2배. 그러면 전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뭐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경우에도 그 대칭성이 있어요. 근데 3차 함수는 y축 대칭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여기 변곡점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이게 뭐 원점으로 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모든 3차 함수는 다 이 맞으면 점대칭 도형이에요. 이쪽하고 이쪽이 같아.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이런 건 없다 이거야. 이쪽 모양이랑 이쪽 모양이 맞으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대칭 이동을 하면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라 했을 때 이 대칭점이 딱 그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넓이도 당연히 똑같고 부호만 반대니까 이건 뭐야? 무조건 0이 됩니다. 적분값이.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고. 근데 적분값은 0이지만 이 넓이를 구해라 하면 뭐야? 알파부터 m까지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적분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0이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풀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예제가 좀 많습니다. 무려 9개가 있는데 다음 강의에서 이걸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예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딸려있는 유제도 반드시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